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던 세상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려 애쓰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586 전체주의 집단의 지배를 끝장낼 수는 있긴 하는데 우리 내부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국힘이라든지 또 정치권이라든지 오늘 이제 강용석이 이제 저기 국힘에 들어가는 거를 국힘이 이제 거부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이제 후원 회장을 맡으면서 공개적으로 유영하 이 변호사를 대구시장으로 밀고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재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에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한 하루 만에, 또 운이 나쁘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용석, 저는 복당도 아니고 재입당인데 입당 이걸 불허한다. 저는 이걸 보고 좀 약간 제 상식과 안 맞아서, 야, 이게 심사해야 될 이슈냐. 누구든지 나 입당할게요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당은. 그 다음에 더욱이 이걸 최고위가 결정할 이슈냐. 백모가 국힘에 입당할 때 최고위가 결정 안 했는데 그럼 나는 국힘 최고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백모가 강용석보다 못하냐? 나도 최고위에서 결정해달라. 나도 최고위에서 결정해달라니까. 백모를 국힘에 입당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최고위 앞으로 내용 증명을 하나 보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는 강용석 씨에겐 국힘에 참여할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국힘에 입당할 자유가 있다. 이걸 국힘이 이런 식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강용석이라는 인물을 보면, 저는 참고로 이제 강용석 제가 성질머리가 있어서 그게 언제였죠? 2011년이었나? 박원순 저거 사건 때 그 아들 박주신 씨 좀 상당히 의심쩍은 MRI 영상을 강용석 의원이, 당시 의원이 입수를 해서 이게 이제 병역 비리다라고 해서, 그때 뭐 임종석이 수발을 들어서 박주신 씨가 연세대 병원에서 뭐 검사를 받고 그게 틀렸다. 그래서 강용석 그때 의원이 바로 그만뒀어요. 제가 그 과정을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렵에는 동지였습니다. 그 무렵엔 동지였다가 한참 보지 않았다가 이제 가세연이 벌어지고 나서, 그게 한 2, 3년 전인데, 이 강용석 또 우리 김세희 이런 분들하고 저녁을 먹다가 제가 성질머리를 부리고 막 쌍욕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한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누가 잘했던 누가 못했던 그런 야만적인 행태를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술 좀 취했고 그때 아주 저도 예민해져 있을 때고, 그게 강용석 씨와의 마지막 인연이에요. 마지막 오프라인 미팅이에요, 그게. 그리고 전화 통화도 별로 그 다음에 없었고, 그러니까 저랑은 좀 상당히 좀 쿨하다 그럴까, 냉랭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이 강용석을 거부하는 건 이거 민초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용석은 가세연의 핵심 멤버고, 가세연은 100% 찬성하거나 또 가세연 논조나 그 스타일에 100%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유의미하다라고 보는데, 이 가세연은 그게 제가 제 입맛에 맞던, 제가 찬성을 하던, 제가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던, 제가 추앙을 하던,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민초 에너지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세연이 또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죠. 유영하 변호사를 매개로.
이게 민초에너지란 말이에요, 전부 성격이. 그럼 너는 들어오지 마. 너 좀 부담스러워. 오지 마.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뭐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럼 국힘은 민초에너지에 대해서 두드러기 일으키는 집단이냐, 알러지냐. 국힘을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아, 이 사람들은 민초에너지를 발굴해서 그걸 조직화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고, 오히려 민초에너지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끌어서 올라오면 이게 내 밥그릇 혹은 내가 이때까지 이 바닥에서 해왔던 나의 생존 코드를 무효화시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같은 걸 제가 느껴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착잡합니다. 국힘이 사실 좀 더 이런 민초에너지에 대해서 진취적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 바람이고요. 이 와중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유영하 지지를 공식 선언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 TK에 깃발 꼽은 거다. 이건 TK에 대해서 여기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라고 깃발을 꼽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표현 자체는 어떤 그 사적인 표현이 많죠. 근데 유영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유영하 TV를 통해서 발표된 걸 보면, 한 4분짜리 영상을 보면,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한 사람입니다. 유 후보의 고향인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서 꿈을 이루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그 사적 그 문맥에서 나오는 그런 진솔한 그 공식 지지 선언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 깃발을 꼽은 사건입니다. 이번에 유영하 이 변호사가 대구시장 후보로 경선에서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조선일보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다라고, 그런 그 50%의 짝짝짝이다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그건 오늘 부정적인 거고,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정치적 지분을 갖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인심이 돌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확 쏠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쪽으로 쏠리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런 쪽으로 인심이 쏠리면 이제 TK의 맹주죠, 사실은. 근데 이제 현역 정치인이 아니라 은퇴한 상태에서 맹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굉장히 이건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사건이다. 자, 이렇게 정치 문화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와 그리고 한반도 남북에서만 보더라도 일단 세계에서 보면 미중 갈등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봐주고 싶어도 시진핑이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러시아 똑같죠. EU가 러시아를 봐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를 봐주고 싶어도 푸틴이 어깃장을 놓고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서 뭐 나토 그 가입과 EU 가입하고 그래서 친서방으로 막 하고 뭐 그래서 중립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러시아는 도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또 해외에서도 제가 소개했던 미어샤이머 교수 같은 분, 그 양반은 이제 강대국 중심으로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건 맞다. 근데 도발이 어떤 도발이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돈바스에 자기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지역, 돈바스 지역 혹은 크리미아 지역에 러시아 병력을 결집시킨 다음에 그것을 순간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확 전개시켰다가 후퇴한다. 또 전개시켰다가 후퇴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 너희 헌법 고쳐, 너희 중립으로 고쳐. 그러면 사람도 안 죽고, 전개했다가 후퇴했으니까 전개했다 후퇴하고, 그런 다이내믹한 제한된 도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너희 나토 가입하지 마 하면 너희 진짜 우리 진짜 침공할 거야.
우린 지금은 군사작전이야 그냥. 스페셜 오퍼레이션, 특수작전이라고 이번에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작전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건 그냥 전면전 같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면전으로 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 푸틴이 처음부터 전략 목표를 잘못 세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거를 보면 결국은 전격적으로 키예프를 점령을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괴뢰 정부를 세우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다. 이 판단이 아니었으면 저런 식의 군사작전을 못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였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럼 목표를 잘못 설정한 거죠. 목표를 나토 가입 못하게 해야겠어. 중립화시켜야겠어. EU 가입 못하게 해야겠어. 오케이. 그럼 헌법을 고쳐야지. 왜냐하면 지금 헌법에 나토 가입과 EU 가입이 돼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희생자 최소하면서 러시아의 힘을 보여주고 여차하면 우리가 너희를 전면적으로 침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어버리겠다. 괴뢰 정부 세워서 그런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쟁 범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서유럽에서 정치 내전이 진행 중이죠. 뭐 심각합니다. 제가 그냥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어저께는 이제 프랑스를 보여드렸고 그저께는 이제 미국에서 그 바이든 치매 상태, 미국 지금 중간 선거의 전망 다 보여드렸습니다. 살벌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북한은 2017년 말 이게 이제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여러 그 해 2017년에 그 트럼프 정부와 또 니키 헤일리 그 주 유엔 미국 대사에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미국 국무부 이 3박자가 맞아 돌아가면서 북한을 완전히 목을 졸라놓는 북한을 동작 그만 냉동 상태로 밀어넣는 그런 유엔 제재가 그 세트로 쫙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외 노동자 보내는 거 금지, 파견 금지,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수입 그냥 뭐 절대적으로 확 줄여놓는 거, 그 다음 북한으로부터 뭐 철광석, 뭐 기타 등도 수출 금지, 석탄 뭐 이런 거 수출 금지 뭐 이렇게 해서 이 패키지로 한 너댓 개가 쫙 나온다고요. 그때 유엔 그해 2017년 가을에 그 이후로 사실은 북한은 동작 그만 냉동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빈사 상태가 있는 거죠. 그 빈사 상태에 가 있다는 얘기는 언제 픽하고 쓰러져도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세계와 남북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치가 바뀔 수밖에 없죠. 국내 정치가. 특히 미중 갈등으로 극우도로 잡힌다. 그러면 미국이나 우방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자유보수 성향의 정치 세력이 강화되는 걸 원하죠. 그리고 특히 그런 자유보수 세력의 정치 성향이 미국과 거래할 줄 안다면 미 국무부, 미 CIA 이런 입장, 그 사람들 입장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휴전선을 흔드는 일은 우리랑 미리 얘기돼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또 그 현실이고 저는 휴전선은 남과 북 사이의 경계선일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이게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셨으니까. 박 대통령은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 그 지도자일 때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로서는 참으로 보기 드물게 거의 유일한 케이스죠. 김정일을 만나셨죠. 2003년인가 언젠가에 김정일을 만났죠. 그리고 박 대통령은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컨트롤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을 통해서 북핵을 컨트롤하는 건 미국이 여러 번 해왔던 일이고 사실상 실패한 일이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그 노선이 이어졌냐면 2015년, 그러니까 13년에 취임을 하셔서 13, 14, 15, 그러니까 2년 반을 그 노선을 했죠. 그 전승절 참가 때까지 9월 달에. 그래서 그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푸틴과 함께 전승절을
같이 참관하셨죠. 그때까지 최대한 힘을 다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컨트롤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우리가 다 해오고 있는 거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당신 역할을 해주지 않고 거기에 끼어드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안 자체가. 그 다음엔 거기서 중국 통해서 안 된다라고 딱 판단이 되니까 그 다음엔 미국으로 확 기울어요. 이분이 확 기울어 가지고 사드 배치, 그 다음엔 개성공단 철수 결정 이것으로 그렇게 가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참수가 된다는 얘기는 레짐 체인지잖아요. 저는 그때 레짐 체인지 참수 이게 공공연하게 참수 부대니까 거론될 때 미국과 얘기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바마 찬양론자가 됐어요 그때. 나중에 다 까고 나니까 미국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게 그냥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그 다음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는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해방 선언을 하잖아요. 자유의 품으로 오십시오라고. 저는 그게 미국과 얘기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 그 정도 얘기는 미국과 조율되지 않으면 먼저 나올 수가 없는 얘기다라고 봤는데 나중에 다 까고 나니까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전혀 일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 그러면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공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탄핵의 흐름이 있을 때 그냥 손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만 요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국내에 있는 글로벌리스트 아전들의 관점에선 보스가 가만히 계셔. 오케이. 내가 마음대로 칼질해도 내가 계속 막 칼질하는 거죠. 이게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미국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다고 추정되는 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이게 한참 거의 이제 그 소추가 막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7년 12월 말 1월 초에 반기문을 주저앉힌 거. 다음번 대통령으로 거론된. 저는 그게 거기서 이 힐러리 클린턴 진영의 그 검은 손이 뒤에서 작동했다. 뉴욕 남부 연방 검사 프리바라라. 그 완전히 홍위병이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홍위병이에요. 어느 정도 홍위병이냐면 그 사람이 쓴 책에서 한 1, 2년 전에 나온 책에서 제임스 콤이 그 FBI 국장을 아주 개패듯이 팹니다. 패는 논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야, 힐러리 클린턴을 보호하려면 화끈하게 보호하지. 너 왜 그때 그 가장 중요한 때에 기소할 것도 아니면서 힐러리 클린턴의 메일 서버가 힐러리 클린턴의 자택에 자기 컴퓨터에 설치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발표했어. 야, 그게 기소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입 바른 소리에서 너 힐러리 클린턴 너 물 먹인 거야? 하고 패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건이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할 때 메일 서버를 당연히 국무장관은 미국에서 권력 서열이 뭐예요? 승계 서열이 국무장관이 4번째 아니에요. 미국 국무부가 그냥 한국 외교부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니까 초특급 비밀을 다루는데요. 그 장관의 메일이 오가는 메일 서버를 국무부가 아니라 자기 집 지하실인가 1층에 PC에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무부 직원이 국무부의 정보통신 다루는 정보 보안 직원이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국무부 메일 서버 쓰셔야 됩니다. 라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그게 나중에 불거졌단 말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황당한 짓 했다. 이게 대선 와중에 2016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 국무부 국가공무원으로서 장관으로서의 그 보안 규정을 중차대한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돼서 FBI가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FBI 그때 제임스 코미가 내놓은 입장은 제임스 코미 이번에 트럼프에서 고발당했잖아요. 그 완전히 그 글로벌리스트 이쪽 그 뭐 민주당 쪽 그 성향 사람인데 제임스 코미가 내놓은 입장이 이거거든. 뭐냐면 그건 부적절한 잘못된 행태다. 근데 기소는 안 하겠다. 이 프리바라라가 어느 정도 힐러리 클린턴의 홍위병이냐면
그걸 두고서 야 기소도 안 할 거면서 왜 그런 이빨은 잘난 체 하는 소리 왜 했어 하고 팼다니까요. 뿐만이 아니라 연방 검사는 이게 폴리티컬 어포인티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그 자리입니다. 미국에서 연방 검사라는 게.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다 사표를 쓰는 게 상식이에요. 이거 사표 안 쓰고 2달인가 3달 더 개겼다 쫓겨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프리파라라가.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사표 안 쓰고 개기다가 한 3개월 더 개기다가 쫓겨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골수 클린턴 지지자인지 알 수 있잖아요. 클린턴의 오른팔이란 말이에요. 뉴욕 남부검찰이라는 게 이게 그 대기업 때려잡는 데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예요. 핵심이라고요. 권력의 핵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자가 12월 달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형제와 조카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남 기업을 위해서 러비했다라는 혐의로. 그래서 저는 반기문 씨가 그 1월 달에 주저앉은 게 그거랑 좀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작업이 한국의 경남 기업을 위해서 러비했다라는 혐의로 그 반기문 전 총장의 피부치들을 그렇게 박살을 낸 이 사건이 그게 클린턴 정부가 문재인의 집권에 손을 들어준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아마 강경화 씨도 꽤 기여한 거 아니냐 혹시. 그래서 그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렇게 장수 외교부 장관을 한 게 아니냐. 그 양반 스펙이 외교부 장관 할 스펙이 아니거든요. 뭔가 보온성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때 그걸. 뭐 아니시면 광 장관 전화 주세요. 제가 출연시켜서 어떻게 돼서 외교부 장관을 하시게 됐는지 이야기 다 들어드릴게요. 바깥에 저야 뭐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추정입니다. 아니면 말고.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울퍽질퍽하게 몰고 갔어요. 위기로. 네, 윤석열 지금 당선인은 지난 7월 달에 그 발언 이후로 중국에 대한 발언 이후로 또 한미 동맹에 대한 발언 이후로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61점이다. 이 한미 관계만 잘 풀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61점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경제나 이런 것들은 기본 틀이 잡혀져 있거든. 이건 뭐 문재인 같은 집단은 워낙 황당한 짓을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계화 남북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미소관, 그러니까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 스마트폰 이것에 의해서 이게 한 이제 일반화된 지 한 7, 8년 되죠. 이게 개인이 강화되고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의 공화국으로 쏠리는 힘,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의 공화국을 향한 지향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이런 데서 튀어나오는 건데 민초민주주의, 민초공화주의 에너지가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발현된 것 중에 하나가 서울교육감 후보 조전혁 후보로 선정되는 과정 28만 3,367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굉장히 까다로운 그 장벽 예를 들어서 휴대폰 실명 인증 이런 걸 통해서 투표한 사람이 거의 4만 명에 이른단 말이죠. 그건 아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발현으로서 공명선거 참관 감시 캠페인이 있었고요. 이거 한 2만 명 정도가 공명선거 참관 감시 이번 그 대선 때 전체 동원된 분들이 한 2만 명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라 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TK의 깃발을 꼽은 거라고요. 그럼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이게 정파 그러니까 국힘 내부의 TK 쪽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정파로 갈 거냐 아니면 신당으로 갈 거냐. 저는 오늘 낮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분 신당 안 해요. 그건 이미 다 졸업한 얘기입니다. 그분 인생에선 챕터 끝난 얘기고요.
그분이 정치를 다시 하실 게 아닌데 뭐라 당에 책임지냐 이거지. 정파. 그다음에 권력이냐 영향력이냐. 저는 그분이 추구하는 건 영향력일 거다. 권력이 아니라. 원로로서, 지도자로, 정신적 지도자로서, 상징으로서의 영향력. 그러니까 파워냐 인플루언스냐. 예를 들어서 백모 같은 경우에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을 추구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공직을 안 간다는 이유가 뭐 불러줄 사람도 없어요. 워낙 여기저기 싸우고 맨날 행동에 거치니까 누가 저를 불러주겠어요. 근데 이런 걸 고치지 않는 이유가 이런 행동거지나 태도를 고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추구하는 거는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인플루언스란 말이죠. 파워가 아니라. 저는 박 전 대통령도 정당이 아니라 정파를 더 선호할 거고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을 더 선호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감히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거대한 정치 변화의 그런 그 요소들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에 대해서 혹은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조중동과 국힘 중진들, 국힘 범털 중진들에 대해서 어떤 뭘 선택할 거냐 이런 변화 앞에서 그런 질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저는 모택동의 1927년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의 맨 마지막 문장이 생각이 나요. 저는 모택동이 쓴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은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다 쓸모없다. 그때 훌륭하다라는 얘기는 뭐 감명이 깊고 책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지하게 드라이하면서 그 악마적 통찰력. 악마도 통찰하죠. 현실을 꿰뚫어보는 힘. 현실 꿰뚫어봐야 사람의 영혼을 잡아서 흔들어 갖고 그걸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악마하는 건 그건데 사람을 비참하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처지로 몰아넣어서 그 상태에서 나오는 그 비탄과 그 상태에서 나오는 절규 그게 악마의 양식이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악마와 거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재즈 음악의 아버지 로버트 존슨이 쓴 나와 악마, Me and the Devil이라는 데서 나와요. 악마는 인간이 절망의 상태에서 빠져서 질러대는 그 비명, 그 절규, 그것을 걔는 즐기는 애다. 자, 그러니까 인간을 그런 상태로 빠뜨리려면은 상황, 그 현실에 그걸 알아야 그런 상태로 몰아넣어서 빠뜨리죠. 그러니까 악마에도 통찰이 있어요. 모택동의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 악마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이 미처 주목하지 않았는데 농촌 각지에서 이런 농민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근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이런 농민 반란에 대해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첫째, 야, 너희는 옛날 말이지 그 소농 반란이고 반동적인 거야. 그건 우리 노동자와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위대한 프롤레타리아트 공산혁명과는 맞지 않아. 그렇게 해서 가로막고 뒷다리 잡아서 방해한다. 그게 초이스의 1번이다. 2번 초이스, 적당히 눈치 보면서 그냥 같이 간다 대충. 2번 초이스. 3번 초이스는 뭐냐? 앞장서서 이끈다. 그러면서 모택동이 뭐라 그러냐? 선택은 자유다. 그런데 선택할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다. 똑같아요. 지금 조중동 그리고 국힘 중진 기득권에 처해진 문제도 같아요. 이런 격변하는 세계 정세, 격변하는 한반도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의 그 개미소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디어 소통 관점이 완전히 개인화되고 그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운 개인에 의한 공화국을 향한 흐름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정치 거물이 TK의 영향력 기지를 만들 그런 깃발을 꼽았고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과 국힘 중진의 이 흐름을 가로막을 거냐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혹은 대충 그 흐름과 맞춰서 그냥 대충 눈치 보면서 같이 갈 거냐 혹은 그 흐름 읽고서 우리가 앞에서 이거 하면 이걸 끌으면서 갈 수 있겠다라고 리더십을 발휘해 줄 거냐. 저는 리더십은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고요. 가로막지만 마십시오. 가로막으면 우리가 밟아서 그냥 가로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교취업은 조전혁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 지역활동가를 모십니다. 010-3131-4924. 지금 교취업 헐뜯으려고 뭐 온갖 듣보잡 단체 300 몇십 개 시민단체 연합인 땡땡땡땡이 교취업에 대해서 너희들은 저기 그 4만 명이건 몇만 명이건 그거 한 거 다 무효로 돌리고 100% 여론조사해. 아니 자기들이 하지. 여론조사 비용도 없나? 자기들이 하세요. 우리는 여론조사 60% 했고요. 4만 명이 그 힘든 그거 해서 참 온라인 선거 투표해서 4만 명 해서 했어요. 왜 우리한테 요구하냐고? 니들이 해. 여론조사 저거 후보들한테 돈 받아서 못 하거든요.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여론조사 2건만 하려 그래도요. 보통 한 건에 평균 1,000만 원 듭니다. 그거 교취업 구성단체인 저희 한국교육포럼, 즉 역사문화센터가 이 군자금 내주신 걸로 한 거예요. 저희는 2,200만 원 내서. 후보한테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소프트웨어 짜고 투표하고, 세상에 온라인 실명 인증하느라고 그 인증해주는 그 정보통신회사에 준 수수료만 380만 원이에요. 그거 저희 돈이에요. 소프트웨어 짠 돈 저희 돈이에요. 컴퓨터 서버 돌린 돈 저희 돈이에요. 니들이 해. 니들 돈 갖고 우리 타령하지 말고 우린 세팅돼 있어. 니들 힘을 증명해봐. 뭐 우리한테 울부짖냐고. 우린 게임 끝나서 세팅돼서 조전혁 후보로 돼 있으니까 니들이 힘을 증명하면 그게 현실화되면 조 후보가 뭐 하겠지. 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시기 질투 뒷다리 잡기 이걸 또 경선에 또 탈락하거나 경선 거부한 후보들이 이걸 또 뒤에서 불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자에서 이 불 지르고 이 난잡해지는 걸 그래서 교취업 문제 있어, 조전혁 문제 있어 이런 식의 기사를 쓰고 있고 양비론 아주 얄미운.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세팅됐으니까 우리 밀고 갑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지금 게임이거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군자금 긴급 모집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